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17편 첫사랑의 아픔. 10월의 어느 날 은정은 공주시내 서점에서 우연히 한 남자와 만났다. 같은 철학 서적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20대 후반의 남자였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으며 진지하게 책을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은정 옆의 책을 꺼내려다가 부딪혔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은정이 미소 지으며 비켜줬다. 그때 남자가 들고 있던 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덕경이네요. 네, 요즘 동양 철학에 관심이 생겨서요.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남자가 관심을 보였다. 상선약수 부분이요. 물과 같은 삶을 살라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좋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저는 박민규라고 해요. 김은정이에요. 은정 씨는 철학과 전공이세요? 아니에요. 경영학과 졸업했어요. 그런데 요즘 철학에 관심이 많아져서. 저는 공주교대 졸업하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이시구나. 은정이 반가워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니 왠지 신뢰가 갔다. 은정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상담 일을 해요. 은정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무당이라고 하기엔 부담스러웠다. 상담이면 심리상담 쪽인가요? 비슷해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네요. 요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민규의 말에 은정이 호감을 느꼈다.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다. 선생님도 아이들 상담 많이 하시죠? 네,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부모님 기대치도 높고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민규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은정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민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좋아요. 은정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은정 씨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하다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뭔가 남다른 깊이가 있어요. 민규의 말에 은정이 부끄러워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평범하지 않아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요. 민규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네, 좋아요. 은정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주로 주말에 공주 시내를 거닐거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은정 씨는 정말 신기해요. 어느 날 민규가 말했다. 뭐가요?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읽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조언도 정말 좋아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는지. 민규가 감탄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니. 어떤 상담을 주로 하세요? 민규가 궁금해했다. 은정은 계속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무당이라는 걸 말할 용기가 없었다. 2달 정도 만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은정아. 민규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다. 응? 나. 너를 좋아해. 나도. 은정도 같은 마음이었다. 정말? 응, 나도 민규 오빠를 좋아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를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오빠,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뭐가? 내가 하는 일 말이야. 궁금하긴 하지만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줘도 돼. 민규의 배려에 은정이 더욱 마음이 아팠다. 결국 은정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오빠, 나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내가 하는 일? 상담이긴 한데. 은정이 망설였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나는 무당이야. 민규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당? 응. 계룡산 자락에서 연꽃 굿당을 운영하고 있어. 그럼 점을 보고 굿을 하고. 굿은 안 해. 주로 상담만 해. 은정이 급하게 설명했다. 민규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은정아. 응? 정말 무당이야? 응.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다만, 민규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다만 뭐? 우리 부모님이 조금 보수적이셔서. 아, 은정이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오빠 괜찮아. 이해해. 아니야, 일단 말씀드려 보자. 민규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사랑하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은정은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규의 표정이 어두웠다. 은정아, 부모님이 반대하시지? 응. 민규가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가 정말 완강하셔. 무당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어. 은정이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교사 집안에 무당이 들어오면 체면이 안 선다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상관없어. 네가 뭘 하든 널 사랑해. 하지만 부모님을 거스를 수는 없지. 은정이 현실을 받아들였다.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규가 눈물을 보였다. 오빠 울지 마. 은정이 오히려 민규를 위로했다. 이해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하지만 난, 오빠도 선생님이잖아. 체면이 중요한 직업이고. 체면이 뭐가 중요해? 사랑이 더 중요한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은정이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해도 오빠가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면 결국 불행해질 거야. 은정아. 그리고 나도 그런 오빠를 보면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은정의 말에 민규가 더욱 괴로워했다. 그럼 우리 이제 끝내야 하는 거야? 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은정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오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해줘. 왜? 내가 오빠 때문에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오빠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은정의 말에 민규가 울먹였다. 정말 헤어져야 해? 응. 미안해. 두 사람이 마지막 포옹을 했다. 은정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민규와 헤어진 후 은정은 며칠간 울었다. 할머니가 걱정할 정도였다. 은정아,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제가 무당이라서 못 이루는 사랑도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가 은정을 안아주었다. 좋은 사람 만났는데 무당이라고 해서 헤어진 거야? 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은정이 울먹였다. 우리 은정이가 무당이라서 나쁜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거야. 할머니가 은정을 위로했다. 하지만 할머니 이해는 돼요. 왜?
무당에 대한 편견이 아직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은정아, 너무 상대방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선택한 길이라고 해서 차별받아야 하는 건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은정이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할머니도 그런 일 있으셨어요? 있었지. 젊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도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후회하세요? 가끔은 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왜요? 내 길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 할머니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네. 그럼 그 소중함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인연이 아닌 거야. 그런가요? 그래. 언젠가는 내 일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할머니의 위로에 은정이 조금 위안을 받았다. 그때까지 기다려볼게요. 그래, 그동안은 내 일에 더 집중해라. 며칠 후 장 선생과 정법 스님이 함께 연꽃 땅을 찾았다. 은정씨, 요즘 기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장 선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법 스님도 관심을 보였다. 은정이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 그런 일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두 사람이 공감해 주었다. 하지만 은정씨, 이런 경험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장 선생이 말했다. 어떤 의미요? 앞으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맞아요. 개인적 아픔이 남을 위한 자비로 승화될 수 있어요. 정법 스님도 덧붙였다. 그리고 은정씨, 포기하지 마세요. 뭐요? 사랑을요? 언젠가는 은정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장 선생의 말에 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은정씨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법 스님이 격려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셨는데 은정씨도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감사해요. 두 분 말씀 듣고 나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면서 은정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아직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당연히 그렇지. 쉽게 잊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제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잘 생각했다. 할머니가 은정을 칭찬했다. 그런데 할머니,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사랑도 인연이라는 거요. 어떻게? 억지로 맺으려고 해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와야 하는 거죠. 맞다. 무의자연이야. 그날 밤 은정은 신당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신령님,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사랑도 소중하지만 제 사명도 소중하다는 걸요. 앞으로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살랑거렸다.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은정은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 첫사랑의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 덕분에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희망도 갖게 되었다. 며칠 후 민규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다.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내가 한심해. 하지만 언젠가는 너를 정말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 항상 고마웠어. 편지를 읽고 나서 은정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민규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민규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편지를 태워서 하늘로 보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래, 우리 은정이가 많이 컸구나.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아요. 뭘 깨달았니?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요. 맞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더 확신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일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느꼈거든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은정이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나서 더욱 성숙한 여성이 된 것이었다.